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반등 장세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장에서도 우리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장, 미국장 모두 좋은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좀 반등이 아직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V자보다는 조금씩 흔들리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좀 그런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소매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유럽장 흐름이 급변할 수 있는 거,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좀 급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사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여전히 회복 장세로 잘 가고 있고요. 흐름상으로는 지금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조금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3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소매지수 발표가 있고요. 내일 새벽 3시쯤 해서는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FOMC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 쪽으로는 방귀 세게 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중앙은행이고요. 여기서 이제 FOMC라는 회의를 열어서 결국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라든가 통화량 조절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의가 오늘 내일로 넘어가는 내일의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무언가 이제 긴축 재정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크게 요동시킬 만한 그런 뭐 악재성 발언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일단은 이런 시장 예상치를 가지고 일단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 장세, 미국장의 반등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지난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관련 종목도 꼽아 드리고 있고요. 자,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리는데 반도체를 신나게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웨이를 열심히 혼내고 있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 장비나 통신 장비로 성장을 해 와서 이제 뭐 핸드폰 시장까지 완전 잡아먹은 공룡 기업이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를 계속 해온 게 3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점점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뜨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반도체 납품 금지에 가까운 그런 이제 미국의 조치 때문에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세계 1위로 올라섰던 게 마지막 불꽃으로 좀 꺾여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 전망이 낮아질수록 혹은 반도체 시장, 통신 장비 시장의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수록 반사이익을 보는 업체들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미를 볼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거 같이 정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오후에 이제 시간의 단일가 끝나기 직전쯤에 나온 뉴스입니다. 원전 해체 예산을 57배 늘린다. 이거는 이번 현 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기조로 해서 계속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그걸 대체를 해 나간다라는 거. 최종적으로는 이제 원전을 없앤다라는 건데 우리가 한국의 원전을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해외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과 산업이 반대로 가는 그런 기조다 보니까 참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발생한 현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정부에서는 원전 해체 쪽으로 계속해서 무게를 싣고 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굉장히 대폭 증가시키고 있구나. 그러면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사업이 굉장히 커요.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원전 해체를 위한 견적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산 견적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용역을 맡기는 데만 17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된 사업군들도 분명히 있겠고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현상이죠. 요즘에 공모 청약주들이 워낙 뜨겁고 대성공을 유명하다 싶은 종목들은 대성공을 거뒀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초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답지를 알고 투자를 했죠. 저희도 이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답지를 보고 하는 투자였습니다. 장외 시세가 상장 전부터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상장 직전 날까지로 보게 되면 장의 최고가가 거의 8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이 시장의 광기를 힘입어서 8만 원 이상까지 넘어가겠구나. 그 이후부터는 원래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서 내려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대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 쪽으로 장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공모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겁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대신에 시장에 풀린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장외 거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다룰 때는 전략적으로 장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요 뉴스는 이 정도로만 추려보고요. 이 뉴스들과 시장 상황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들은 오른쪽에 바로 요 녀석으로 정리가 되고요.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에서부터 SNS텍부터 우진까지는 오늘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삼성 SDI부터 하단 종목들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자, SNS텍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로 어제 종목 리뷰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관련된 내용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좋은 흐름 쭉 이어가 줄 수 있길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에서는 피델릭스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제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아예 기록을 했어요.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화웨이 제재 이슈가 지금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좋은 흐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SNS텍과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해서 같이 보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매매 대상으로는 좀 스캐핑이라든가 단타 매매가 익숙하신 분들만 다루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3일째 계속 오전에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동훈아나텍, 핸드폰에 이제 들어가는 카메라에 관련된 이제 주요 종목인데 앞서 뉴스 보신 것처럼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건 삼성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말이랑 거의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에 이제 카메라 모듈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딱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동훈아나텍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 대장주 KMW 마찬가지로 화웨이 제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원전 해체와 관련된 종목들 오르비텍, 우진 이 두 종목은 어제 시간 외에서도 조금 파동이 나왔어요. 뉴스와에 맞춰서 파동이 나왔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하면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포텐셜은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무조건 오늘부터 수직으로 상승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페이크가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 원전 해체 관련주구나 라는 거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상으로는 매매하기도 나쁘지 않은 적절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 마찬가지로 원전 해체 관련주 차트들이 다들 비슷해요. 이슈가 발생하면 치고 빠지기만 했는데 추세상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추세 첫 구간이 굉장히 강한 슈팅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기억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보는 우리 패시브 종목들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섹터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점점 있는 구간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지수가 좋으면서 장중에 이제 4% 정도까지 최고가 치솟으면서 다시금 박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유효 박스로 굉장히 좋다라고 봤던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해서 우리가 첫 리뷰를 드렸었던 박스 중단에서는 계속 밀려 내렸지만 다시금 이제 반등.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굉장히 잘 지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수 흐름을 맞춰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탈환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좋은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LG화학도 여전히 박스권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섹터들, 유니슨, 삼강, M&T 이제 폭력적이죠.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에 지금 완전 대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좀 특징적으로 분봉상 많이 빠졌어요. 그간 지지를 해오던 지지선은 부셔버리고 내렸는데 그린 뉴딜 섹터에 이제 유니슨이 대장인데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이런 흐름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 섹터 지금 풍력적 아니면 파생 섹터들 보실 때 유니슨이 강하게 꺾이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돈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강 M&T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큰 이탈 흐름 나오지 않고 있고요. KT 사브마린과 한국선제는 이제 해적 케이블 혹은 케이블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리를 오히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슨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자금이 이 조금은 다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쪽으로는 옮겨올 수 있겠구나. 풍력 섹터가 약세로 가면 이제 KT 사브마린과 한국선제 같은 전선 혹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누리텔레콤, 스맥 이쪽으로 자금이 옮겨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KT 사브마린, 한국전제 좋은 자리에서 자금 수혈 받으면서 다시금 좀 튀어오르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선제는 리뷰도 해드렸던 종목이니까 리뷰 영상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누리텔레콤 마찬가지로 리뷰해드린 영상이고요. 저희 스윙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종목입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쪽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섹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텔레콤, 스맥 주요 종목으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뉴스도 있어요. 현대차가 유럽 쪽으로 이제 수소 전지, 수소 연료로 이제 연료전지의 모듈을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전 용도로 쓰이는 쪽으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경제에서는 우리가 대장주로 보고 굉장히 주요 종목으로 다루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산퓨얼셀, 세종공업, 일진다이아 좋은 뉴스들 지금 오늘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수소 섹터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초장기주로 가져가고 있는 이마트 이제 우리가 첫 매수를 하려고 했던 14만 원에 다 와 갑니다. 저 처음부터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그래도 이제 11만 원, 12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려드린 시점 기준으로 해서는 14만 원 밑으로 매수를 지금 권장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자리를 주지 않다가 지금은 매수 가능 가격까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 이어가신다라는 거.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매수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적인 IT주로 꼽히기 때문에 둘 다 좋다라고 보지만 이 친구들이 재밌는 게 수급 동향이 정반대예요. 지금 보고 계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수급을 넣은 건 외국인이고요. 재밌는 게 카카오를 보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의견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매수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일단은 우리 IT 공룡 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의견이 조금 갈렸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공모청약 시장이 워낙 뜨거운 상황이라서 상장 이슈 하나 더 안고 있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미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분 부분까지 이제 뭐 부각이 된다, 상장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조금 더 뭐 우위를 둬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눌림목 구간 지나고 있고요. 자, HFR, 에이스테크 마찬가지로 5G 섹터죠. 5G 섹터 통신 장비 분야 그 하위 제재로 인해서 반사 이익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자, 제약 바이오 섹터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과대 낙폭이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회복세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총이 좀 더 가벼운 디스커버리가 좋은 흐름으로 벌써 하락 낙폭은 이미 다 만회를 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슈팅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오버슈팅 자리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 이후에 행보하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신호탄 같은 경우는 보이지는 않고요. 아직 조금씩 간을 보는 수준. 앞에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다시 이제 자금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평선 굉장히 분위기 좁혀지면서 다음 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 녹십자 계열사들이 어제 많이 튀었어요.
녹십자 MS, 녹십자 웰병 이런 종목들은 슈팅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녹십자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좀 조용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요런 슈팅 기대하면서 한번 스윙으로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자, 신풍제약, 알테오젠, 시젠 마찬가지로 MSCI 편입주로 신규 편입주로 해서 외국인 자금들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조금은 고점 신호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좀 보수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어제 바이오 종목들 다들 많이 튀었거든요. 알테오젠도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5장 막판까지 꽉꽉 밀어 올리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키트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버슈팅 한번 나왔던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지금은 특이점이 발생하기 전에 좀 물량을 쌓아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흔적도 있죠. 네,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나중에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데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보시고 이 구간 내에서 천천히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우량주 안트로젠 어제 바이오 제약 종목들 강세 힘입어서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매수 유효 밴드의 최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제 출자 전환 이제 그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하죠. 뭐 CB라든가 BW 같은 그런 채권에 달려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권리를 발행을 해서 난 이제 주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너무 헐값이에요. 거의 2,000원 주가 기준으로 해서 출자 전환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12%에 해당하는 물량이 지금 튀어나옵니다. 9월 말에 이제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지금 주가가 15,800원인데 2,000원대 출자 전환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초기 투자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과실을 걷어가는 거고요.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헐값의 물량이 나온 거니까 악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갈 때는 최하단까지 생각을 하고 천천히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어제 낙폭이 꽤 있었지만 6% 떨어졌으니까 이제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최하단 매수 적합 밴드로 보고 있는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스윙으로 매수를 처음 생각한다면 15만원 근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일 보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 섹터들 GH신소재부터 쭉인데 GH신소재와 MVH 코리아는 리뷰도 해드렸지만 지분 이슈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곱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장중 등락폭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번 달까지 원방테크 상장 이슈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분 이슈가 언제 부각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거를 장기 투자로는 추천을 안 드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서 나와요. 장중에 막 14%씩 하루에 빼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등락이 너무 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때 재료만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단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웰크론 한국알콜, 웰크론 마스크주, 한국알콜 알콜주, YBM대 교육주, 비트컴퓨터, 원격 의료 관련주, 그리고 태닝 포장제 관련주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지금 자리를 만들어 가고요. 좀 재밌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건 비트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강하게 증가를 할 때 강한 힘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들을 쭉 다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즐거운 매매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